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각각 2030 선거유세단, 2030 시민유세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연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설에 나선 인물들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논란이라고 하는데 먼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어요? 네, 박영선 후보 측 그제 이 유세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 호소인이라고 소개를 했던 20대 청년이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어제 지지 연설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문제가 된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생애 첫 투표자이십니다. 우리 강력훈의 지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 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강력훈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자,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투표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도 이 선거권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는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은 투표권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지 강군이 연설을 시작하고 1분여 만에 사회를 맡은 전용기 의원이 다급하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뭘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작아서 제가 좀 키워서 잘 들어봤더니 네. 지지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도 발언이 이어졌는데 그러자 다시 황급하게 말리고 나섰고요. 결국 강군은 그만하라고 한다, 죄송하다라면서 유세차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투표권 없는 사람은 지지한다라는 말을 해도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내려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를 보면요.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입니다. 강군은 여기 미성년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서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한다는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쪽은 어때요? 네, 오세훈 후보의 지지 연설에서도 잡음은 있었습니다. 유세장에 오른 지금 바로 이 남성 때문인데요. 네. 관련해서 영상으로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당원도 아니고요. 캠프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일반인 청년인데요. 여러분들, 일반인이 이런 자리 나와서 연설하는 거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어떤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요. 경험치 없는 20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그 발언을 했던 박영선 후보에게 한 가지 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왜 박영선에겐 투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청년 굉장히 말을 능숙하게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당원도 아니고 캠프 사람도 아니고 일반 청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 이 청년의 말대로 이 경험치가 없는 20대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시민 정책 참여단으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 2030 청년들의 지지 유세가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 그래요? 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은요, 애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아닌 다른 당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 연설을 제한을 뒀고 자유롭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신청을 받은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외엔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당직자 논란이 있었던 민주당과는 달리 저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당의 행사에 참여한 것일 뿐 당에서 어떤 직책을 받은 적도 없고 당원도 아닙니다. 네, 오세훈 후보 측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박영선 후보의 지지 연설을 했던 이 대학원생이 민주당원의 전직 당직자로 드러난 것과는 이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선거 관련 얘기 이어가죠. 김은미 기자, 이제 어제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안 돼요. 그래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네. 이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박영선 후보가 처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박영선 후보 자신감은 뿜뿜한가 봐요. 네, 박영선 후보 현장에 가보면 이틀 전서부터 지금 느낌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의 얘기 먼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역전 네. 좀 가능한 걸로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하루에 2%씩 따박따박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지금 15% 차이 났으면 지금부터 또 따박따박 2%씩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샤이 진보, 그러니까 숨어있는 지지자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 ARS 여론조사의 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벌어진 것도 있고 좁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봅니다. 현장에 보면 이게 여론조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서울 시민을 믿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박영선 후보의 말이 귀 속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따박따박. 네. 따박따박 2%씩 올릴 것이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장에서 같이 취재하는 이 기자들이 나한테 오히려 묻는다. 여론조사가 안 맞는 것 같다. 정말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유,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곡동 땅이랑 관련한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이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한 후보가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시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가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 설명을 잠깐 들어봤지만 그럼에도 박영선 후보가 자신감을 갖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자신감 가져서 아니냐,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그런 하는 건가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기시감이 드는 게 예전 4.15 총선 때 작년에 야당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황 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 샤이 보수 너무 많습니다. 자, 다녀보면 너무 많은 지지 보내주고 있고 다 이길 겁니다 했지만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저도 많은 유세 현장을 다녀보면 기자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세장 가보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엄청 지지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지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후보 같은 경우도 시장을 다녀보면 적정인 분들이 가서 악수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나오거든요, 아예. 이제 그런 까지 봐야지만이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운동원이나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마지막까지 또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실제로 2010년도에 저도 그 선거 때, 그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후보하고 당시 오세훈 후보가 붙었을 때 그때는 뭐 이런 조사 방식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명숙 후보가 뭐 아예 지는 걸로 나왔어요. 20%포인트나 졌으니까요. 네. 근데 이 밤들어서 완전히 이 상황이 뒤바뀌어서 나중에 한명숙 후보가 당선 축하 연설까지 다 마련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강남에 딱 투표 뚜껑이 열리자마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역전되기 시작해서 결국 0.6% 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선거라는 게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박영선 후보도 막판까지 사실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나 후보 이 선거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후보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지지자들이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박영선 후보만큼 그렇게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 며칠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에 내비친 발언이 굉장히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솔직히 힘이 든다, 이런 말이 현재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힘이 든다? 네, 단순히 체력적인 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안감을 내비친 건데요. 어떤 말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힘이 듭니다.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뭐 김상조 실장이라든지 이분들 보면 왜 당신들이 주장하는 개혁 부동산 정책을 당신들이 총대 메고서 하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냐. 예. 말하자면 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정말 이게 뼈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내부 개혁하고 또 자성하고 상대 비교하는 것이고 선거는 정말 다 잘못됐으면 덜 잘못된 것을 뽑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권자분들께 상대 비교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드립니다. 전재수 의원이 솔직히 힘이 든다는 표현, 동정심을 유발한 건지 아니면 불안감을 드러낸 건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전 기자.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TV토론 횟수 갖고 막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는 남아있는 토론회가 2회다. 오세훈 후보는 단 1회만 남았다. 이렇게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발단이 된 건 지난 토론회였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론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있다. 그때 다시 한번 충분히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박영선 후보가 공세에 나선 겁니다. 그제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두 번의 토론회가 남아있는데 앞선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 번만 남아있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 박영선 후보 측은요. 오 후보 측이 TV토론을 4월 1일에서 2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로 하루 더 미룰 것을 요청해서 수용을 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만 토론회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그래서 금요일 토론회, 오늘 토론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회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가 토론회를 피하고 있다. 뭐가 두려워서 토론회를 안 하겠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 후보 측은 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토론회는 하겠다고 확답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그쪽 캠프의 의견이고 토론 방송을 원하는 다른 종편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는 했지만 확정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MBN에서도 중계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